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가 된 지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안다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TV에서나 듣던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 직접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었고 우리의 미래는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은 더 이상 처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향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 정말 구질구질하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즘 제 모습이 딱 그 말 그대로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늘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희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줬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결국 남편의 말과 행동이 모두 시누이에게 휘둘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축의금으로 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그만큼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만 없었다면 더 일찍 낳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죠. 그 허무함이 더 클 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감사해요. 제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남편도 저도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사실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사내 커플이었죠. 그때 저는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현장에서 관리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저는 격리 업무로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연봉을 위해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직원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첫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날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로 자꾸 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왜 그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셨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그때 너만 눈에 들어왔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였죠. 뭔가 독특하고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언니. 시누이가 처음 저에게 인사할 때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 이후로 남편이 시누이를 자주 자랑했어요. 우리 여동생 정말 대단한 애야. 22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도 꽤 많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니 능력 있는 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누이는 키가 155cm 정도로 작지만 비율이 좋아서 사진빨도 잘 받는 편이었어요. SNS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협찬이나 광고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여보,
신우이 진짜 부지런하고 능력 있네. 그 나이에 사업을 그렇게 키우다니. 제가 놀라워하며 말하자 남편은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여동생 보면 대견해. 신우이는 자신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성형까지 했대요. 몸매도 굴곡이 좋다 보니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옷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와, 너 신우이 진짜 이쁘다. 완전 연예인 같아. 진짜 실물이랑 똑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성형도 했고 몸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옷빨이 잘 받더라. SNS 팔로워가 10만이 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신우이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어느덧 신우이 회사에 직원이 10대 명이나 될 정도로 커졌고 오프라인 매장도 3곳이나 생겼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 막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신우이가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무려 800만 원을 내더라고요. 와, 여보, 진짜 통 크다. 800만 원이나 내다니. 제가 놀라서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 동생 진짜 대단하긴 해. 그때만 해도 저도 신우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어리지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부모님들도 신우이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고요.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디를 가도 신우이 자랑을 하셨죠. 딸 덕분에 아파트로 이사도 가시고 그만큼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항상 저였거든요. 어느 날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나름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시아버님께는 장갑, 시어머님께는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고 신우이에게는 축의금으로 800만 원이나 해줬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품 가방을 골랐어요. 아가씨, 이거 선물이에요. 신혼여행 중에 골랐어요. 제가 가방을 건넸는데 신우이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신우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가방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건 엄마한테 더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요. 황당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보니 새언니 취향이 참 올드하네요. 우리 엄마 세대랑 비슷해요. 라며 계속 간간히 웃더라고요. 참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건 아니라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많이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한술 더 떠서 예, 이 화장품 세트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사돈 갖다 드려라. 나는 이렇게 저가 화장품은 피부에 안 맞더라. 라며 대놓고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뭐 가방이나 화장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니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 있던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도로 제가 들고 왔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예, 그건 나더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 취향이 올드하고 저가형 화장품밖에 몰라서 선물을 잘 못 골랐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가방이랑 화장품은 제 친정 어머니 드리고 선물은 제가 다시 골라올게요. 라며 쇼핑백을 챙겼죠. 그러더니 신우이가 엄마, 어차피 저 가방 디자인도 별로예요. 내가 새로 사줄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신우이의 말에 표정을 고치고는 그래, 그것도 사돈 드려라. 사돈이 언제 그런 가방을 들어보시겠니?
라며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셨죠. 옆에서 남편이 화를 내며 뭐 하는 짓이야? 들었던 선물을 당신이 왜 다시 가져가? 라며 저를 난물하더군요. 제 심기에 불을 지피는 말을 했었는데 안 들리는 척 무시하며 집에 갈 때 끝까지 가방도 들고 갔어요. 그건 그냥 제 친정엄마께 줘버렸답니다. 다른 사람 선물 주려고 샀던 걸 드리는 게 엄마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물의 고마움도 모르고 무안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기에는 가방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남편의 외벌이로 쌍둥이까지 키우며 저축하려면 참 많은 것을 아껴야 했어요. 외삼촌이 농사를 지으시는 덕분에 기본적인 식재료를 받아올 수 있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도 친정에 쌍둥이를 잠깐 맡겨놓고 농번기에는 가끔 일손을 돕기도 했는데 외삼촌께서 올라 키우기도 힘들 텐데 오지 마라. 삼촌이 돼가지고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나는 네가 삼촌이 주는 걸로 맛있게 잘만 먹어줘도 고마우니 그걸로 됐다. 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먹었어요. 삼촌이 주신 식재료로 집에서 매일 열심히 요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하는 특별한 상황을 빼면 가족 외식이나 배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닭이나 돈가스를 직접 튀겨주고 애들 간식도 홈베이킹으로 직접 만들어가며 식비를 아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매번 사 먹어야 했는데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이 용품은 맘카페 같은 곳에서 발품 팔아 싸게 사고 집에서도 자잘하게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어요. 미용실에 가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신우이는 참 화려했어요. 매일 피부과에 가서 이름도 어려운 시술을 받고 미용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더라고요. 손톱엔 매번 새로운 네일 디자인이 있어서 볼 때마다 달라져 있었어요. 신우이의 집들이를 시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아직도 생생해요. 신우이의 집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대리석 바닥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한눈에 봐도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드레스룸에 들어가 보니 백화점에 있을 법한 진열대에 비싼 시계, 액세서리, 가방, 명품 옷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신우이는 단가가 낮은 원단으로 만든 보세옷을 팔고 그 옷을 그녀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사서 입고 있다는 게 새삼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정작 신우이는 명품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때 신우이가 옷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가씨? 쇼핑백에 옷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라고 물으니 신우이가 저는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잘 안 입게 돼서요. 필요 없는 옷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새언니 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저도 잘 안 입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가씨? 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어차피 제가 버리는 옷들이 언니 옷장에 있는 것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비교 불가한 옷들이라고요. 이참에 언니 옷장에 있던 구질구질한 옷들 다 버리고 제가 준 옷들로 채우세요.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세상에 이런 신우이가 어디 있냐. 얘, 너는 참 복도 많다. 네가 어디서 이런 옷을 입어보겠니? 라며 호들갑을 떠셨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네가 어디서 이런 거 하겠냐라는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가 기본이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말하니 이젠 지겨울 지경이었죠. 거기에 남편까지 거들며 당신은 옷 안 사 입어도 되겠다. 앞으로 당신이 혜리가 안 입는 옷들을 다 받아서 입으면 되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입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어떡하죠?
아가씨 옷은 다 길이가 짧아서 제 반밖에 오지 않네요. 아가씨도 이 옷들 다 길이 수선한다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놔뒀다가 나중에 채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가씨 옷 입히세요. 길이가 아담해서 딱일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키가 168cm로 여자치고는 큰 편인데 신우이는 키가 155cm라 저와 체형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애미처럼 여자는 키가 너무 커도 멀대 같아서 징그러워. 여자는 좀 아담한 맛이 있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 요즘 여자도 키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포토샵으로 키 늘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자는 키가 작아도 상관없지만 남자는 키가 작으면 여자 만나기 힘들다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애들 아빠는 저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키가 아담해도 상관없었거든요. 라며 눈치 없는 척 웃었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하셨지만 제가 또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그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니 이제는 그냥 듣고만 있긴 힘들더라고요. 신우이 남편이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도 그런 말이 오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진작에 사라졌죠. 그래도 화가 난다고 시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싶진 않았고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응수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무리 밟아대도 저는 잡초처럼 몇 번이고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큰일이 터졌죠. 신우이가 판매하던 화장품, 그 중에서도 선크림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선크림을 사용한 고객들의 피부에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긴 거예요. 그 뒤로 항의가 빗발쳤죠. 구매자 중 30%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발진을 겪으면서 신우이의 패션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태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 신우이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피해 고객들이 단체 소송을 걸었고 허위 광고로 높은 벌금형까지 받았죠. 신우이는 그 넓던 4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화장품 로즈숍도 문을 닫고 운영하던 옷가게 3곳도 모두 접게 되었어요. 신우이 남편도 차를 팔아야 했고 그 문제로 부부간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신우이를 안쓰러워하며 죽을 것처럼 걱정하더군요. 남편도 신우이가 불쌍하다며 걱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나는 아가씨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해. 평수가 절반으로 줄었을 뿐이지. 여전히 서울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 망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고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혜리는 원래 높은 수준에서 살았었는데 집도 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물었죠.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는 27평짜리 빌라에서 애들 키우고 저축까지 했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으며 살았는데 이게 사는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여전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하지만 혜리는 달랐잖아. 당신은 혜리가 얼마나 상심이 큰지 모르는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우이에게 우리가 모은 적금을 빌려주자는 망언까지 하는 거예요. 혜리가 저렇게 재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빠로서 두고 볼 수가 없다. 난 내 동생 믿어. 우리가 모은 2억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돈에 곱절을 해서 다시 돌려줄 테니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빌려주자고 할 수 있어? 라고 덧붙였죠. 남편은 혜리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술만 마시고 있잖아. 채은이는 엄마 아빠가 봐주고 처남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혜리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힘들 때 해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잊었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웃음만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얼마나 도와줬다는 건데? 매번 자기 쓰고 버릴 물건만 가져다 주면서 생색낸 거? 축의금 800만 원 준 걸 8년 내내 나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뭐 축의금도 고맙고 비싼 식당 데려다 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아? 2억을 선뜻 빌려줄 만큼 도움받은 적은 없는데 난?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신우이와 시어머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예, 애미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저축하면서 그걸 왜 네 돈이냐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면서도 목소리엔 이미 서러움과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어머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 돈 애들 아빠가 벌어왔다고 해서 그게 애들 아빠의 돈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커리어 다 포기하고 혼자 쌍둥이 육아하며 살림하고 저축까지 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름 경력도 쌓아가고 꿈도 있었죠.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모든 걸 내려놔야 했어요. 육아 집안일을 전담하면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끼고 저축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 돈이 저절로 모인 것처럼 여기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도 콧방귀를 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모아서 뭐 할 건데? 니네가 그 돈으로 집이나 살 수 있니? 돈도 굴려본 놈이 더 잘한다고. 네 신우가 똑똑하니까 너네 2억 맡기면 금방 굴려줄 거다. 그깟 2억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난리야?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2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더라고요. 새언니, 저 20억씩 매출로 뽑던 사람이에요. 언니 같은 사람이야 고작 2억이 세상의 전부 같겠지만 저한테 그 2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억 갖고 있다고 저한테 유세 좀 부리고 싶었나 본데 저한테 굳이 자존심 세울 필요 있어요? 그 2억 20억 만들어서 드릴게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마디 했죠. 아가씨에게 2억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2억이 없어서 저한테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시누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야.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돈 가지고 치졸하게 이럴 거야? 남편의 말이 차라리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폭발해버렸죠. 당신 가족은 우리 애들이랑 나야. 아가씨랑 어머님이 아니라고. 당신은 결혼했고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야.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건 우리 가정이라고. 제가 소리치듯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지금 나보고 치졸하다 했니? 저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저보고 궁상 맞다고 하셨죠? 비웃으셨죠? 매번 저 무시하셨어요. 모두들요. 정말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올라서 목에 핏대가 서는 게 느껴졌어요.
2억이라는 돈을 8년 동안 저를 갈아서 모았어요. 네, 2억은 제 전부예요. 제 세상은 그래요. 저한테